안녕하세요. 장다르키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나르시스트로부터 신체적이거나 심각한 정신적인 위협에 처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끄시고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30가지 그림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거짓말하기, 즉 lying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상 거짓말을 누군가에게 당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감정이 아닌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하죠. 예를 들어 왜 내가 직장에 늦었는지, 혹은 그 사람과의 약속에 왜 내가 오늘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등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으며, 혹은 그 사람의 감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즉 white lying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단 이런 거짓말들이 상대를 대놓고 사기를 치거나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상처 주기 위해서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가끔 하는 것이라면 용납이 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단 하나, 버릇적으로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짓말은 이런 종류의 거짓말들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남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하고 거짓말을 정말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지키고 부서지기 쉬운 자아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짓말할 것이며 좀 더 나은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혹은 현실을 부정하고 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많은 기능을 부여합니다. 문제는 그 거짓말을 당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즉 항상 이런 거짓말을 겪다 보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못 믿게 되고 당연히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낸 당신은 혼란스러울 것이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르시시즘의 특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전 영상에서 다룬 공감 능력의 결여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나르시시스트의 30가지 그림자 중 그 첫 번째 공감 능력 부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 이 오른쪽에 봐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로 상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런 감정적인 세계에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본인에게 가져다주는 기능과 역할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또 특징으로 다루겠지만 불륜과 부정, 즉 바람피는 행위죠. 이렇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옆에 두고 있는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당연히 거짓말을 많이 지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또한 본인은 뭔가 특별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슨 수단을 이용해서든지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게 됩니다. 또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특징도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방금 했던 잘못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내가 과거에 했던 일, 내가 과거에 지나온 나의 히스토리까지 부정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거짓말에 아주 능한 사람이 되고요. 종종 성공한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꼭 사기꾼 아니더라도 주위에 자기 일에 성공한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편을 거짓말로 잘 구슬려서 편을 잘 만들죠. 심지어 법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무슨 증언을 하거나 할 때 법정에서 선서 아래서도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것이고, 뭐 계약을 체결할 때도 거짓말하고, 사업을 할 때도 파트너든 뭐 협력업체에게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나르시시스트들은 불가피하게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사기를 많이 치니까요. 개인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 이혼 소송을 아직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에 되게 공감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과 원만한 이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거짓말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도록 정말 그 좋은 머리를 끊임없이 굴립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변호사 앞에서도 거짓말하고요. 당연히 판사 앞에서도 합니다. 조금 의아한 게 정말 자신의 거짓말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는 무한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르시시스트와 이혼을 생각하시거나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지 마시고 꼭 법에 기대시기를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 즉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상대인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았던 치명적인 약점이 잡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르시시스트와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면 아마 끊임없는 거짓말에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어디에 있었는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어떤 직장을 찾고 있고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만약에 연인관계가 있다면 결혼할 마음이 없어도 거짓말로 희망 고문을 할 때가 많죠. 나 자기랑 3년 뒤에 결혼할 거야. 나 너무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냥 아직 현실이 안 돼서 그럴 뿐이야 라고요. 만약 당신이 만나고 있는 이 연인이 항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해 왔다면, 연애한 지 5년이 넘었는데 3년 뒤에 결혼한다고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간다면 너무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나와 함께 할 마음이 있는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짓말로 당신을 구슬리는 직장 상사나 직장 자체가 있다면 거기서 일하기 너무 힘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지만 돈은 많이 지불하고 싶지 않을 때, 페이를 지불하고 싶지 않을 때, 너 자기 내년에 아마 우리가 대리로 승진시켜 줄 거야. 좀만 버텨라고 희망 고문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결혼 생활 중에 겪은 거짓말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나열하기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공유를 하자면요.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좀 자신이 수세에 몰린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가족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뜬금없이 너 그거 알아? 내 남동생이 너 되게 싫어하잖아. 너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사실 저는 그 남동생과 나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였거든요. 농담도 서로 잘하고 물론 티카티카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충격을 받은 저는 그 남동생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를 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었다면 풀자.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데 너의 형이 내 전남편이죠. 너의 형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더라.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니 했더니 답장이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지금 생각하면 제 전남편과 얘기를 했겠죠. 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래서 며칠 뒤에 답장이 오는 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형한테. 너 알잖아 우리 형이 나쁜 놈인 거. 영어로는 인데요. 어떻게 보면 거의 좀 나쁜 슬랭에 가깝죠. 그래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좀 불리하다 싶을 때 모르겠어요. 자기 편을, 가상의 편을 만들고 싶었는지 나를 못된 여자인 것처럼 꾸며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로 내 가족 멤버가 너를 싫어한다 라고 이간질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짓말은 물론 다른 이성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2년 동안 했던 셀 수도 없는 몇 개인지도 모르는 거짓말들이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잭이라는 그다지 그 사람이 친하지 않았던 코워커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갑자기 바이킹, 자전거를 타러 가고 하이킹을 하러 간다면서 둘이 만나러 간다는 시간이 잦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타이밍이 그분한테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아이를 낳고 바로 시작됐으니까요. 당연히 신생아를 집에서 제가 담당해서 기르던 제 아들을 키우던 시기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어디 나가서 뭘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한 명이라도 나가서 놀면 좋으니까 다녀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잭이라는 친구와 만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분이었죠. 말다툼을 하다가 방금 전에 내뱉은 말을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난 그런 행동 한 적 없어 라고 했던 거는 너무 자주 있어서 식상할 정도이고요. 심지어는 그 결혼 생활 중에 직장에서 하여튼 동료들과 아니면 다른 일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다툼을 한다거나 complaint letter 제 전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편지들이 많이 그 상사에게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나는 싸울 의향이 없었어. 나는 싸움을 걸지 않았어 라고 시나리오를 잘 써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믿었는데 이제 이혼이 진행되고 그 사람과 같이 됐던 코워커 친구를 몇 명 알고 있었고요. 제가 정반대의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항상 그 사람이 무리하게 굴었고 싸움을 걸었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아직 제가 그 상황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100% 믿긴 힘들지만 일단 전적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수많은 거짓말을 봤을 때 그 또한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요. 과연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안 한 날이 하루라도 있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는 요즘에 이제 저에게 한 번씩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말을 하는 말은 거의 믿지 않고요. 물론 사실을 말할 때 내일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갔대 라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할 때 빼고는 항상 의심을 하면서 듣게 됐어요. 이처럼 거짓말은 나르시시스트가 주로 하는 행동 패턴 중에 주요 행동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주위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나 사람이 있다면 꼭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쟁이가 무조건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 방황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뭔가 세상이 불만이고 다 싫고 실제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부모에게 갑자기 그 시기 동안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친구들이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 그런 버릇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그럴 때
그 청소년을 보고 넌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처럼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주위에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리고 슬픈 말이지만 그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의심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나의 재정을 맡기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거나 부인이라면 저의 가정의 재정을 너무 100% 믿고 맡기지 마시고요. 그들과의 대화를 최대한 기록이 남는 방향으로, 즉 메일이나 문자, 톡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와 개인적인 관계를 아예 맺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들의 거짓말로부터 나를 지켜야 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좀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르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대화는 기록이 남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메일, 문자, 톡으로. 근데 이렇게 육성으로 대화하거나 전화통화를 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이라면 혹시나, 그리고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정서적인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녹음을 해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그럴 위협이 있다 생각이 드시면 녹음이고 뭐고 녹화고 뭐고 일단 경찰에 연락해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 사람의 그런 성격이 불안하다, 혹시 모르겠다 라고 느껴지실 때는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도 나르시시스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치밀한 1%의 나르시시스트들 빼고는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거짓말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그냥 지어낸 건데 3일 전에는 내가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 2월 5일에 8시에 라고 해놓고 또 오늘 와서는 나 2월 5일에 나 친구 브라이언 만났잖아 라고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거짓말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반되는 내용, 진술을 꼭 같이 묶어두시면 그게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만약에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고 법정 분쟁을 하게 될 때 그런 그 사람의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기록이 모여서 판사로 하여금 이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다 항상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증언을 믿을 수 없겠구나. 그게 거의 모든 재판의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다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을 찾아서 꼭 이렇게 파일링 해놓으세요. 네. 또 다른 많은 팁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추후에 제 소송이 끝나고 이혼에 대해 자세히 영상을 찍을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들,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어보며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궁금한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댓글, 여러분이 상처받으셨다면, 혹시나
개인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리고 제가 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그 마음을 털어놓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위안이 될 거예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장다르크였습니다.